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복원을 하고 리뷰를 할 제품은 바로 이 코비 456입니다. 코비4는 드립부트 데이로 2009년에 생산되었고 코비5 LA 홈컬러 2010년에 생산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코비6 다크나이트 2011년에 생산되었습니다. 코비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프로트로 제품이 몇 개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리셀가에 지금 형성되고 있죠.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 세 켤레 모두 다 연식이 오래가 됐기 때문에 전체 접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코비4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수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접착제가 막 엉켜 붙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게 접착을 할 때 기존 접착제를 다 닦아내지 않고 접착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졌죠. 코비5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접착이 다 떨어지고 있죠. 코비6도 마찬가지로 바디와 미드솔 분리,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 분리, 이런 식으로 세 켤레 모두 내부 코트가 아니라 외부 코트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별로 깨끗하지 못해서 세탁을 하고 분리를 하고 전체적인 비교해가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과 분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쪽부터 4탄, 5탄, 6탄이죠. 이 4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정말 최악의 접착 상태가 돼지본들을 사용해서 다 엉켜 붙어 있고, 이런 뒷부분 같은 경우는 또 순간접착제를 사용했어요. 딱딱한 그런 상태예요. 정말 이런 복원은 보통 이 접착 제거 비용을 추가로 청구가 돼요. 그런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두 켤레의 접착을 지우는 것보다 이거 한 켤레 지우는 게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돼요. 근데 이걸 또 저희가 안 받아주면은 다른 데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순간접착제나 돼지본드 같은 접착제를 사용한 제품에 같은 경우 대부분 업체에서 이런 접착 작업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추가 비용 없이 작업을 해드리곤 있어요. 최근에 시멘티드 제법으로 만들어진 신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 안 하거든요.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하는 용도가 따로 있긴 해요. 에버폼끼리 붙인다거나 스티로폼 접착제가 표면에 제대로 흡착할 수 없는 부품을 붙일 때는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문제는 또 기존 접착제를 제거를 하나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붕 떠버린다는 거죠. 이 미드솔도 보면 접착제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접착을 하면서 다 흘러내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제거를 해야죠. 이렇게 바디와 힐컵과 미드솔, 주메어, 아웃솔, 그리고 카본까지 다 분리를 하고, 탄도 바디와 힐컵, 주메어, 카본, 미드솔, 아웃솔로 이런 식으로 6탄도 다 분리를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각 부분을 보여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반대쪽은 접착제 제거를 다 미리 해놨습니다. 이 4, 5, 6탄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로 이 바디 쪽에 플라이 와이어, 이런 보라색 선이 플라이 와이어가 있고, 또 5탄도 이런 식으로, 6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쪽으로 보면은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해요. 이 위에 텅 부분에 블랙맘바의 상징인 코브라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 텅 부분의 쿠션이 다른데 4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폰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5탄하고 6탄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구조가 동일해요. 메쉬 소재, 이 쿠션보다 좀 단단한 압축 형태의 스펀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밀착하고 잘 잡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4탄하고 5탄하고 6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힐컵 부분이에요. 이 4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도색을 다 벗겨져서 투명한데 힐컵이 외부에 있어요. 힐컵을
달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에 안 들어있죠. 근데 5탄에서는 외부에 힐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힐컵이 또 없어요. 안에 외부에 있는 힐컵이 달랑 하나죠. 그래서 힐컵의 이러한 이중 구조 때문에 5탄이 가장 발목을 잘 잡아준다는 리뷰들이 많습니다. 각 4탄, 5탄, 6탄 인솔인데 4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PU 인솔이에요. 일반적인 모양의 인솔이죠. 5탄부터는 인솔이 약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줌 업템포와 줌 플라이트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서 이 인솔 모양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코비가 5탄으로 가면서 뒤꿈치 부분이 엄청 올라와 있죠. 뒤꿈치 쪽을 좀 더 감싸주도록 되어 있어요. 두께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게 6탄으로 가면은 힐컵 부분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5탄에서 6탄으로 넘어가면서 이 힐컵의 이중 구조를 하나를 빼고 이 인솔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바닥이 일반적인 PU는 아니고 좀 딱딱한 재질이에요. 긁어봤을 때 따다닥 소리가 나죠. 이러한 부분이 한 번 더 발목을 잡아주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PU에다가 한 번 더 코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소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456 모두 이 뒤꿈치 쿠션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4탄부터 살펴보면은 바디 쪽에는 뭐 특별한 구조는 없어요. 이렇게 미드솔 부분을 보면은 각 시리즈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4탄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게 루나폼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에바보다도 훨씬 푹신해요.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뒤꿈치에는 이러한 기다란 줌웨어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뒤꿈치 줌웨어는 다 터졌어요. 5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러한 모양의 동그란 줌웨어와 뒤꿈치에 줌웨어가 있고 5탄과 동일한 형태의 줌웨어가 있죠. 이 줌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엄청 내구도가 약해요. 이 안에 섬유를 집어넣음으로써 좀 더 쫀득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었는데, 제조 과정상의 특징상 이 마감이 이런 식으로 좀 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딱하고 이게 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감이 얇아가지고. 그래서 전창 줌웨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줌 업템포와 줌 플라이트 보시면은 전창 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전창 줌웨어도 마찬가지로 신발이 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가 어차피 터졌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질긴 섬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웬만하면 뜯어도 안 뜯어져요. 이게 탄소 섬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뭐 뜯기지 않죠.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에어가 이렇게 한쪽으로 눌리면은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에어 부분을 제조를 할 때 열성형을 한 다음에 동그란 부분이 아마 에어를 주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잘라내서 열로 마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에어가 손상이 되면 사실상 복원은 불가능해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잘 찾아보면은 줌웨어만 따로 팔긴 하는데 사이즈마다 약간씩 크기가 좀 달라요. 이게 4탄 5탄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은 300이고 이쪽은 290이거든요 사이즈가 약간 달라요. 이게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호환되는 부품 크기가 다르거든요. 아마 그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제조해서 파는 줌웨어도 그러한 사이즈 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확한 사이즈 구분이 있다면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거 원하시는 고객을 교체를 해줘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줌웨어가 손상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에바폼을 집어넣게 돼요. 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맞게 다시 신을 수 있게끔 쿠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미드솔 바닥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본이 되어 있어요. 신발의 어떠한 뒤틀리는 구조를 막아주죠. 그 중에서도 5탄이 가장 이 카본 크기가 크죠. 4탄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 6탄은 또 5탄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미드솔 바닥면을 보면은 이러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91, 78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마크가 있는데 가로 넓이의 미리수예요. 안쪽에 91이거든요. 이 접착을 할 때 프레스기 헤드를 조절을 하는데, 헤드를 조절하기 위한 가이드 같아요. 4, 5, 6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부품 번호가 적혀 있고, 이러한 부품 번호들이 호환되는 여기 들어맞는 부품 번호를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솔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죠. 4탄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빗살무늬, 4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심장박동을 표현한, 4탄은 비정형적인 그물처럼 이런 아웃솔 무늬가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접질력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들 말씀은 하세요. 이제 접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원 노하우가 바로 이 힐컵 도색이에요. 이게 도색을 하고 접착을 하는 게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이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또 웃긴 게 도색이 되어 있고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착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안쪽 도색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마다도 다르고 시리즈마다 달라요. 이건 정말 작업을 해봐야 알아요. 부탄 같은 경우는 접착층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도색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접착제만 딱 제거를 해도 도색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4탄과 5탄처럼 이 접착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싹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웃긴 게 모델에 따라서 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펄 작업을 또 해줘야 되고, 맞춰가지고 맞는 색상을 도색을 해줘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복원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 작업을 실제로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도색층을 벗겨내면은 투명해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색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이 도색을 한 다음에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코비 제품을 복원을 하면서 이 부분 접착을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반대쪽 접착도 마저 지우고 도색을 한 다음에 접착하기 전 단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같은 경우는 에바폼으로 여기 뒤에 에어를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접수된 제품 중에서 에어가 한쪽만 터진 제품이 있었어요. 착화감 때문에 양쪽 다 에바폼으로 교체한 게 있었는데, 요걸 약간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It's not a game, it's a rich thing. 이 카본 같은 경우는 조던 11탄과 12탄에 들어가 있는 카본의 방식하고 좀 달라요. 11탄과 12탄 같은 경우는 이 파일런 소재에 이 카본이 들어가면서 프레스로 눌러져 가지고 약 파인 느낌이라면은, 이 코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로 제작이 돼서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지난번에 도색층이 다 벗겨져서 재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펄이 좀 뭉쳤어요. 이거 5탄의 힐컷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왼쪽이라서 이쪽에 L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이 5탄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미리 샌딩기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라인 따라서 접착 라인을 맞추면 돼요. 코비 6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접착 라인에 가이드가 있어요. 이 뒷부분은 가이드가 없어서 착용을 했기 때문에 눌린 자국을 따라서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샌딩기로 표시를 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뱀피 무늬를 제외하고는 촘촘한 모기장 형식, 환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얇아요. 샌딩되어 있는 부분들이 찢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착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발이 밀리다 보면은, 하지만 접착이 가이드 라인보다 위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거는 크게 착용하는 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코비 4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접착제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접착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힐컵도 다시 도색을 했는데 처음보다는 약간은 좀 진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조색이 까다로운 게 이게 힐컵이 투명하고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외부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는 약간 색감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4탄 같은 경우는 재접착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코팅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접수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코팅 부분 위까지 접착제가 올라와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코팅 부분이 좀 벗겨졌어요. 멀쩡한 상태라면은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 코팅 부분이 뜯겨요. 이 바디와 미드솔이 접착이 된 상태에서 이 코팅 부분이 원단과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들뜨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쪽에 다시 보내주시면은 그 부분만 다시 접착을 해가지고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워낙 손상이 심해서 살짝 리터치를 했는데 그래도 좀 티가 나는 편이에요. 접착도 기존에 비하면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신발에다가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나 그 다이소에 파는 신발 전용 접착제라고, 그것도 결국에 록타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순간 접착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한번 붙게 되면 정말 제거가 힘들어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돼지 본드, 그 누런색으로 된 본드, 그것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거가 너무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만약 그러한 상태가 도포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청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코비가 일상화로 신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아웃솔이 되게 얇아서 일반적인 시멘트나 아스팔트에서 신는다면은 이게 금방 닳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로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셀가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프로트로 모델이나 오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코비를 어떠한 리셀을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비는 코트 위에서 신을 때 가장 빛나는 모델이에요. 일상화로 신고 다니면은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신발들이 많다는 거죠. 피지나 르브론이나 카이리 같이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코트에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지 코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리셀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나마 좀 변화가 되었는지 최근에는 리셀가가 많이 내리긴 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비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서 드로우를 해버렸는데 이게 솔직히 드로우도 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제 실착하지도 않고 판매 목적으로 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참여하게 돼버린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거래가는 그래봤자 1, 2치킨이에요. 좀 과열된 스니커즈 씬을 보면은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복원과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